회장님, 그 아이는 제가 같이 도망쳤던 고아원 아이였습니다. 가정부 윤서영의 손이 사진틀을 움켜쥔 채 덜덜 떨렸습니다. 대형 기념 사진 한 구석, 작게 찍힌 한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서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고아원 친구, 민우. 그 아이가 왜 어떻게 회장의 저택 거실 사진 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회장은 그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서영이 강태산 회장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20년간 이 저택에서 일해온 서영에게 집무실 청소는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집무실 한쪽 벽에 새로 걸린 대형 기념 사진이 서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며칠 전 그룹 창립 기념으로 직접 걸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서영이 걸레질을 하다가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한 구석, 작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자신과 민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서영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 사진 분명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사진인데 고아원 소망의 집에서 찍었던 유일한 단체 사진의 일부가 교묘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집무실 근처 응접실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에 기대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강 회장을 깨우려고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감기 드십니다. 침실로 가셔야죠. 서영이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었다. 강 회장이 눈을 뜨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서영 씨였어요? 시간이 이렇게 됐나?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영이 기념사진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진 속 아이 저와 함께 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 민우라고 했어요. 제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회장님, 왜 저 아이가 저 사진에 왜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강 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확인한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잊으세요. 서영이 더 다가섰다. 회장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아이 정말로. 그만하세요. 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 안 들립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서영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20년 동안 곁에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진까지 걸어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간 몰래 기록해온 강 회장에 대한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아원 폐쇄 시기와 회장님의 그룹 창립 시기. 서영이 노트를 펼치며 혼잣말했습니다. 노트에는 강 회장이 처음 강태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연필로 시기를 계산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이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서영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어본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목각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위에 민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너 맞구나.
서영이 목각 인형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이걸 숨겨두신 이유가 뭐였을까? 목각 인형 옆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펼쳐보니 소망의 집 원장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최 탐정이 서영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서영 씨, 원장은 지금 강 회장 그룹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면회는 전부 보안팀에서 맡고 있어요. 서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결국 원장님을 회장님이 따로 떼어놓고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최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주 비서실장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서영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따라 병원에 잠입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계획 실행 당일 서영이 병원 납품업체 작업복을 입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병실이 있는 복도까지 도달한 서영은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원장 병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영이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 회장의 이복 동생인 강태호 전무였습니다. 아, 전무님이 여기. 서영이 고개를 숙이자 강태호가 자연스레 말했다. 수고 많습니다. 밖은 추우니 몸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강태호가 지나간 후 서영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봉투 끝에 소망의 집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무님도 이 일에 얽혀 있었던 건가?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잠입에는 실패했지만 서영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강태호를 이용해 강 회장의 과거를 파헤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이 저택으로 돌아와 강 회장의 비상 매뉴얼을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관련 사건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해 온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영은 매뉴얼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영이 다시 기념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우의 순수한 눈빛과 현재의 강 회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언니가 꼭 알아낼게. 서영이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김 팀장이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영 씨의 동선이 이상합니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뭔가 조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 감시하세요. 그 사람의 움직임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겠습니다. 서영의 방에 몰래 설치된 도청 장치가 강 회장의 통화를 포착했습니다. 강 회장이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원장과의 연결을 즉시 끊으세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습니다. 서영이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호 전무가 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원장이 협력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태호가 수행비서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강태산의 과거를 아는 다른 증인을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뒤져봐. 고아원 관련된 사람들 전부 찾아내라고. 강태호가 주먹을 쥐며 화를 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영이 강 회장 저택의 주방 식자재 창고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호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서영은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호가 서영을 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서영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이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께서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집안의 그림자 같은 분이시네요. 하지만 그 그림자야말로 진실을 가장 잘 아는 법이죠. 강태호가 서영을 예리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영이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회장님의 과거 말이에요. 강태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강태호가 서영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 몰래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원장이 강태산에게 보낸 협박 편지예요. 강태호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다니. 원장이 회장님을 협박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서영 씨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와 손을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강태호가 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서영이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도와드린다면 저는 뭘 얻을 수 있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기회와 함께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사회공헌재단의 이사 자리를 드릴게요. 강태호가 자신만만하게 약속했습니다.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고아원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물론이죠. 서영 씨야말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분 아닌가요? 강태호가 서영의 마음을 흔들며 설득했습니다. 서영이 고민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제가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서영 씨가 아니면 안 돼요. 20년간 강태산 곁에 있었던 분은 서영 씨뿐이니까요. 강태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영이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강태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정말로 재단 이사 자리를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진짜로 도와야 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서영이 진지하게 요구했습니다. 약속드려요. 제가 경영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강태호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끝나갈 무렵 멀리서 누군가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첨단 도청 장치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즉시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서영 씨가 강 전무와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군. 당장 서영을 제거 대상 1순위로 분류해.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더 강화하고 저택 안팎 모든 곳에 경호원을 배치해 서영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강 회장이 이를 갈며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경호원들이 따라다녔고 저택 안의 모든 통로에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서영이 김 팀장에게 항의했습니다. 팀장님,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왜 저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김 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고 하시네요.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서영이 억울해하며 따졌습니다. 서영 씨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김 팀장이 빙긋 웃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이 저택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감시를 피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기록 보관실로 통하는 비밀 통로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며칠 후 강태호가 서영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서영 씨, 큰 소식이 있어요. 고아원 시절 강태산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찾았어요. 강태호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누구죠?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이라는 여자예요. 서영 씨도 아시는 분일 텐데요. 강태호가 자료를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서영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선이, 맞아요. 우리 셋이서 가장 친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선희 씨가 강 회장 측의 계속된 방해와 협박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대요.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망가졌다는 거죠? 서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상태래요. 강태호가 안타까워하며 설명했습니다. 서영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희는 착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서영 씨가 직접 설득해야 해요. 선희 씨에게는 민우의 일기장이 있거든요. 강태호가 중요한 정보를 귀띔했습니다. 민우의 일기장이요? 서영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네, 그 일기장이 있어야 강태산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지수 전무도 이미 선희에게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강태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지수 전무요? 회장님 딸 말이에요? 맞아요. 아버지를 지키려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선희 씨를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강태호가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서영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선희를 만나야겠네요. 하지만 어떻게요? 지금 서영 씨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잖아요.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강 회장님의 자선 기부 행사가 며칠 뒤에 있거든요. 그때 경호원들 주의가 분산될 거예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강태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 정도는 알고 있답니다.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했습니다. 자선 행사 당일 새벽 서영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후문으로 연결된 폐쇄된 세탁실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뒤에서 검은 세단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의 경호팀이 서영의 탈출을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이 택시기사에게 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뒷차를 따돌려 주세요. 정말 급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택시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 시내 복잡한 골목으로 가주세요. 서영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택시가 복잡한 시내 뒷골목을 누비며 검은 세단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가슴을 졸이며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희야, 꼭 만나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서영이 치열한 도심 추격전 끝에 미행을 따돌리고 선희가 거주하는 낡은 임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선희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선희야, 나야. 서영이야.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영이 더 크게 불렀습니다. 선희야, 나 윤서영이야. 소망의 집에서 같이 살았던 서영이라고. 그때 문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지마. 당신은 민우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서영이 깜짝 놀라며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선희야,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민우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 왜 지금 와서 찾아온 거야?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선희가 문 너머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서영이 마음이 아파서 문에 기댔습니다. 선희야, 나도 몰랐어. 강 회장이 민우인지 정말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 20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몰랐다고? 말이 돼? 선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서영이 문 앞에서 고아원 시절 세 사람이 함께 불렀던 희망가를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밤하늘에 우리들 소원을 담아서. 문 안에서 선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선희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너구나.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야. 서영이 선희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선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 선희가 문을 활짝 열며 경계하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영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온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가구는 부서져 있고 곳곳에 협박 편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희야,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강지수, 강 회장 딸이 보낸 사람들이야.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영이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희가 힘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도 망했고 남편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이야. 매일 사채업자들이 와서 협박해. 그래도 견뎌낸 거잖아.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우면 돼. 서영이 선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싸운다고? 웃기지 마. 이미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현관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선희 씨 계신가요? 선희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었습니다. 또 왔어. 저들이 또 왔다고. 서영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희야, 저건 가짜야. 진짜 경찰이 아니야. 서영이 선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선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지수가 보낸 사람이야. 경찰 흉내만 내고 있는 거라고. 서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들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선희 씨 사업상 횡령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출두하셔야 합니다. 선희가 공포에 질려 서영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영아, 어떡하지?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건 가짜니까 절대 문 열지 마. 서영이 선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재빨리 뒷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뒷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희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뒷문으로 가자. 서영이 선희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선희가 패닉 상태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나를 믿어. 서영이 선희를 끌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앞쪽에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짜 경찰들이 강제로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무서워. 선희가 서영에게 바짝 붙어 떨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들이 못 찾을 곳으로 가자. 서영이 선희를 다독이며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차에서 내려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김 팀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선희를 뒤로 감추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뿐입니다. 친구요? 참 좋으시네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김 팀장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친구 만나는 게 죄인가요? 서영이 맞서며 따졌습니다. 김 팀장이 서영에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회장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그때 강태호에게서 서영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영 씨, 지금 어디예요? 큰일 났어요. 강태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서영이 김 팀장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을 폭로의 장소로 정했어요. 3일 뒤에 모든 걸 터뜨릴 거예요. 강태호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이 서영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 했지만 서영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팀장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서영이 선희의 손을 잡고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서영 씨, 도망간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아세요? 김 팀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영과 선희가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미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서영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3일 뒤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이야?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난다는 거야? 선희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민우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될 거야. 서영이 선희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지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김 팀장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선희가 서영의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우리 정말 너를 구할 수 있을까? 강 회장의 집무실을 나선 직후 서영이 강 전무가 마련해준 비밀 거처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잡한 시내 거리를 걷던 서영의 눈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분이 설마. 서영이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과일을 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그 할머니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정희 선생님이세요? 할머니가 뒤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영이 아니니.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서영이 반가워하며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서영을 위아래로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영이가 이렇게 훌쩍 컸구나.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게,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서영이를 만난 김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박 선생님이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둘이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서영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런데 민우는 어떻게 지내니? 너희 둘이 함께 떠난 뒤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민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글쎄다. 너희가 떠나고 나서 연락이 끊어져서. 왜? 민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우가 지금 강태산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회장을 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강태산? 그 유명한 재벌 회장 말이니? 네, 맞아요. 저는 20년 동안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며칠 전에야 알게 됐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아, 그럼 너는 민우가, 아니, 강 회장이 고아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니?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선생님도 아시는 게 있으세요? 서영이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희가 떠나고 며칠 뒤에 고아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 무슨 사건이요? 서영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원장이 빼돌린 게 발각됐고 아이들을 학대한 것도 드러났어. 그런데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민우였다고 해. 박 선생님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민우가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응. 원장이 민우를 특히 심하게 괴롭혔다고 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박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박 선생님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민우가 떠나기 전에 뭔가를 숨겨놨어. 뭘 숨겨놨다고요? 서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밀 상자를 고아원 뒷마당 느티나무 밑에 묻어뒀다고 해. 그 안에 원장의 비리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했어. 박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영이 흥분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그 상자만 찾으면. 맞아.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영아, 조심해야 해. 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왜요? 서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민우를 도와준 변호사가 있었어.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민우가 새로운 신분을 얻도록 도와줬다고 해.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나중에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 박 선생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영이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민우가, 아니, 강 회장이 그 변호사를,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박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영아, 이것 봐. 고아원 옛날 설계도야. 서영이 설계도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혹시 언젠가 필요할까 봐서 챙겨뒀어. 느티나무 위치도 여기 표시되어 있어. 박 선생님이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이 설계도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소중한 자료예요. 감사합니다. 서영아, 그런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우와 다시 만날 생각이야? 박 선생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영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민우. 아니, 강 회장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래, 민우도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을까. 박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박 선생님과 헤어지고 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큰 발견을 했어요. 고아원에 증거가 숨겨져 있어요. 서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어디에요? 강태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고아원 뒷마당 느티나무 밑에 비밀 상자가 묻혀 있어요. 민우가 직접 묻은 거래요. 서영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파내야겠네요. 제가 개발업체를 섭외해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만들어 드릴게요. 강태호가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전무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서영이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영과 강태호가 소형 포크레인과 인력들을 데리고 폐허가 된 고아원 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고아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는 거네요. 강태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이 설계도를 보며 느티나무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 큰 나무 밑이에요.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팀장과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김 팀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강태호가 서류를 꺼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합법적인 개발 허가를 받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김 팀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시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영이 땅속에서 녹슬고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민우의 친필로 쓴 학대 피해자 명단, 원장의 비자금 장부 일부, 그리고 어린 민우와 서영이 함께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이 그림을 보자 어린 시절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아, 이 상자가 우리의 증거야. 언젠가 이걸로 나쁜 어른들을 혼내줄 거야. 민우야, 네가 이걸 준비해뒀구나.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가 상자의 내용물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이거면 강 회장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영은 상자를 강태호에게 완전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전무님,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민우와 제가 함께한 약속이니까요. 서영이 발굴된 느티나무에 새로운 흙을 덮고 민우와의 추억이 담긴 조개 껍데기를 그 위에 올려뒀습니다. 민우야, 이제 진짜 끝을 낼 거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 당일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강 전무가 마련해준 VIP 전용 통로를 통해 만찬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송실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서영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서영이 방송실 문을 열며 혼잣말했습니다. 방송실 안에는 이미 준비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민우의 비밀 상자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폭로 영상의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강 회장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 고아원에서의 학대 증언, 원장에게 보낸 비자금 내역, 그리고 민우가 직접 쓴 일기장 내용이 순서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내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게.
서영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민우가 어릴 때 썼던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서영이와 약속했어요. 착한 어른이 될 거예요. 위층에서는 만찬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재벌가 사람들, 언론인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강 회장이 연단에 올라 기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룹이 5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서영이 모든 스크린에 폭로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찬장의 대형 스크린들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뭔가요? 이게 뭡니까? 한 참석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스크린에 어린 민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강태산 회장의 진짜 이름은 민우입니다. 강 회장이 연단에서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원고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학대 장면을 재현한 모습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민우를 특별히 괴롭혔습니다. 만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강 회장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영상에서 원장에게 보낸 거액의 송금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20년간 원장에게 입막음용 돈을 보냈습니다. 강 회장이 연단에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어린 민우가 쓴 편지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우가 민우의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서영이와 함께 나쁜 어른들을 혼내줄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쁜 어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강 회장이 스크린 속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수했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강 회장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서영이 방송실에서 나와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서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영이 연단으로 걸어가며 강 회장과 마주했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힘이 빠진 채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우야. 서영이 강 회장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였구나.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망쳤던 그날을 기억해? 별을 보며 약속했잖아. 착한 어른이 되자고. 그래, 기억해.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강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민우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서영이 강 회장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만찬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 누군가가 소리치며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서영이 강 회장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서영이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응급차가 도착해 강 회장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만찬장은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에서 강 회장의 충격적인 과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영이 강 회장 저택의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곳에서의 생활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강태호가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영 씨, 이사회에서 저를 임시회장 대행으로 선임했어요. 약속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아니, 회장 대행님. 서영이 감사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 달콤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네. 서영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강 회장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영이 남기고 간 작은 조개 껍데기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약속? 이제 너만이라도 지켜다오. 강 회장이 조개 껍데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가 서영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영 씨, 이제 강 회장이 숨겨놓은 마지막 비자금 장부를 찾아야 해요. 완전히 끝내려면 그게 필요해요. 서영이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민우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려면 그 마지막 짐도 덜어내야죠. 하지만 서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지수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강지수가 공항에서 차에 오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폭로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 인천공항에 한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바로 강지수 전무였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강지수를 마중 나온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정말 큰일입니다. 그룹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강지수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황 보고부터 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회장님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강태호 전무가 임시회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비서가 긴장하며 보고했습니다. 강태호 숙부가 예상했던 대로군. 강지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강지수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해. 그리고 윤서영이라는 여자의 모든 신상 정보를 파헤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무님,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해. 이 모든 게 강태호와 윤서영의 짜고 친 연극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강지수가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수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지수가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지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강태호 전무와 윤서영이 비자금을 노리고 꾸민 음모예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조작 가능합니다. 윤서영은 20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신분을 세탁한 전과가 있어요. 강지수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지수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윤서영은 지난 몇 년간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앙심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서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군. 20년간 기다렸다가 한 방에 터뜨린 거네. 가정부 주제에 감히. 서영이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자신이 정의의 폭로자에서 돈의 눈먼 사기꾼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태호가 급하게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강지수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놨어요. 저도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서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숨어 있으세요. 제가 대응책을 마련할게요.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대응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전무님, 저한테도 강지수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서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무슨 자료요? 강태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지수의 해외 유학 자금 출처와 불법 자산 증식 내역이요. 제가 20년간 그 집에 살면서 모은 거예요. 서영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우리도 반격할 수 있겠네요. 강태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이 병원에서 몰래 퇴원했습니다. 김 팀장이 강 회장을 찾으러 왔지만 이미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김 팀장이 급하게 강지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지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놓칠 수 있어? 당장 찾아. 강 회장은 자신의 개인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열고 암호화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 강 회장이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장부를 고아원 시절 서영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났던 보육시설에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팀장과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미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지수가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잠적으로 핵심 증거가 사라진 지금 서영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서영의 은신처를 찾아내.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강지수가 경호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호팀장이 물었습니다. 사고로 보이게. 절대 우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 강지수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머물고 있던 모텔 주변에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지수가 보낸 경호팀이었습니다. 다행히 강태호가 미리 파악하고 서영에게 경고했습니다. 서영 씨, 지금 당장 거기서 나가세요. 강지수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서영이 급하게 짐을 챙기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경호원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강지수가 본격적으로 나선 거야. 서영이 택시 안에서 긴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이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이제 강 회장을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강태호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중요한 걸 숨길 만한 곳. 아마 보육시설일 거예요. 서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거기라고 생각하세요? 강태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곳이 민우가 가장 순수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서영이 설명했습니다. 강태호가 경찰에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강 회장의 비자금 장부가 보육시설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흘렸습니다. 이 정보가 강지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강지수가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보육시설로 향했습니다. 강태호와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서 장부를 확보해야 해.
강지수가 경호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영도 보육시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 팀장으로부터 강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겼다는 낡은 손수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손수건에는 고아원을 상징하는 작은 문양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민우가 보육시설로 간 게 맞아. 서영이 보육시설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회장과 민우가 어릴 적 함께 만든 나무 조각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여기 있구나. 서영이 문패를 만지며 감격했습니다. 문패에는 작은 암호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자세히 보니 마지막 비밀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힌트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민우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서영이 결심을 다지며 보육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이 강지수의 감시를 피해 홀로 보육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강 회장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이 나무 조각 문패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거지? 문패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화살표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니 오래된 벽난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구나. 서영이 벽난로 속을 뒤져보니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자 그 옆에 강 회장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영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난 거겠구나. 나는 20년 동안 너를 속였다. 미안하다. 편지에는 강 회장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당한 학대 때문에 나는 복수만 생각했다. 성공해서 그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렸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이 장부를 세상에 공개해서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끝내다오. 그리고 우리가 꿈꿨던 착한 어른이 되어다오. 편지를 다 읽은 서영이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룹의 모든 비자금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 운영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정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서영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보육시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지수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그 장부를 내놓아. 강지수가 서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의 동시에 경찰 수사팀도 도착했습니다. 강태호가 미리 신고한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수사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지수가 서영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것이야. 감히 손대지 마. 서영이 재빨리 장부를 수사팀장에게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강 회장과 강지수 전무의 모든 비리를 담은 최종 증거입니다. 뭐라고? 감히. 강지수가 서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았습니다. 수사팀장이 장부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것 봐요. 정말 엄청난 자료네요. 해외 계좌 내역까지 다 있어요. 강지수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막아. 저건 우리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강지수와 경호원들을 모두 제지했습니다. 강지수 씨,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강지수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와 폭력 행사 혐의입니다. 수사팀장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강지수가 수갑을 차면서도 서영을 노려봤습니다. 이 일이 이걸로 끝난 줄 알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며칠 후 강태호가 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영 씨, 장부 덕분에 모든 비리가 밝혀졌어요. 검찰이 강지수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강지수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서영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그룹 이사회에서 해임되었고 모든 여론 조작도 역풍을 맞았어요. 강태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강 회장이 잠적 중에 검찰청에 자수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강 회장이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검사가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제 강태산이 아닌 민우로서 벌을 받겠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수 전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룹 비자금 일부를 서영이 운영할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고 서영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서영이 재단 설립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민우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민우야, 이제 우리 약속을 지킬 차례야.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수는 구치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강 회장의 최종 구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수를 참작하여 적정선에서 처벌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강태호가 그룹의 새로운 윤리 경영 체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서영이 재단 관련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이 강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민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민우야, 곧 우리가 함께 꿈꿨던 일들이 현실이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서영이 편지를 붙이고 내일 있을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6개월 후 강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횡령 및 비리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영이 교도소 면회실에서 강 회장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민우처럼 맑아 보였습니다. 서영아, 와줘서 고마워. 강 회장이 전화기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지내? 서영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도망칠 때 널 두고 간 것이 평생의 짐이었어. 하지만 네가 그 짐을 덜어주었구나. 이제 됐어.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잖아. 서영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나를 강태산이 아닌 민우로 불러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내 진짜 이름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강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민우로 불러줄게. 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서영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서영아, 재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 강 회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 다음 달에 소망과 자립 재단 개소식이 있어. 그리고 옛날 고아원터에 미래 인재 양성센터를 짓기 시작했어. 서영이 기쁘게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가 살던 그곳에? 응. 이제 그곳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거야. 민우, 우리 약속 기억하지?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을 모아서
고아원에 선물하자던 약속. 그래, 네가 그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강 회장이 감격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재단 일로 해외 보육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이야. 서영이 반갑게 달려가 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영아, 정말 너구나. 선이도 눈물을 흘리며 서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서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선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이야, 그럼 우리 재단에서 함께 일할래?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이야?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셋이 함께 꿈꿨던 일을 이제 정말로 해보자. 서영이 선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영과 선이는 재단의 글로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강 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강 회장이 재단이 재건한 옛 고아원 터를 조용히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미래 인재양성센터에서 아이들이 밝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강 회장이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진짜 이름인 민우로 센터에 평생 익명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영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네가 마침내 우리 약속을 지키는구나. 서영이 후원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센터를 다시 찾았을 때 서영이 아이들에게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강당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과거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서영이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아이들이 서영에게 몰려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영이 기꺼이 하나하나 응해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이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강태산이 아닌 민우였던 순수한 시절의 평화를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강 회장 저택 사진 대신 재단 아이들이 그린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약속을 다 지켰구나. 서영이 그림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호와 서영이 정기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영 이사장님, 재단과 그룹의 협력 사업이 정말 성공적이에요. 회장님도 새로운 윤리 경영으로 그룹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서영이 고맙게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 보람 있어요. 강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지수는 출소 후 그룹 경영권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봉사자로 외곽 지역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퇴근길 저녁 서영이 손에 쥐어진 낡은 조개 껍데기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민우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정말 해냈어.
서영이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간직하며 웃었습니다. 서영이 센터를 나서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서영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센터를 나섰습니다. 저 멀리서 민우가 서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긴 여행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20년의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용기로 서영과 민우는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이제는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고아원터는 새로운 세대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었고 두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따뜻한 빛이 되어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나온 길에는 지울 수 없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더 이상 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라면 더 멀리, 더 밝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